건널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진유면체를요, 이렇게 생긴 거를 겨냥도라고 해.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런가 봐. 겨냥하니까 겨냥도고, 이거는 쫙 펼친 그림이잖아요. 펼친 그림은 전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널비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포장 같은 거, 그런 거를 얼만큼 넓이가 들어갔나요를 구하는 걸 텐데,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쫙 펼쳐 놓으면은 건널비 구하기 엄청 편하죠. 네. 그런데 건널비 구하라고 할 때마다 맨날 이거 그려가지고 넓이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하는 걸 연습을 할 건데요.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점점 난이도는 올라가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설명을 잘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처음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건널비를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너무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냥 일일이 구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일이 구하는 게 뭐냐? 저 뒤에부터 구해볼까요? 저 뒤에 넓이 얘가 얼마일까요? 얘는 아이고 삐뚤어졌다. 노노노 또 내가 아이고 왜 이래? 완벽하게 또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다려줘.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요 넓이는요, 가로가 5고요 세로가 3이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3 있답니다. 또 그리고 이 짝 넓이 한 땀 한 땀 구하는 거야. 한 땀 한 땀. 그럼 얘가 4, 9, 3이니까 4 곱하기 3이래요. 또 어디도 있어? 바닥도 볼까요? 바닥 한 땀 한 땀 구하는 거야. 난 한 땀 한 땀이 좋아요. 해서 바닥도 구해. 그럼 바닥을 구했더니 5 곱하기 4야. 더하기 이제 오른쪽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요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또 뭐야? 4 곱하기 3이야. 그래서 오케이 4 곱하기 3이고요. 더하기 이제 또 어디를 해볼까요? 앞을 해볼까요? 앞에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색깔을 지금 고르고 있어. 앞에 넓이도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거는 그러면 5 곱하기 3이니까 좋아. 5 곱하기 3이야. 자, 이제 뚜껑을 덮자. 드디어 마지막 빨간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뚜껑을 구했지롱 해가지고 지금 면은 색칠하지 않았어요. 색깔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위에가 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진짜 말 그대로 일일이 건널비를 구하는 거야. 뒤에, 밑에, 왼쪽, 오른쪽, 앞에 뚜껑 덮자 다 6개를 더하신 거죠. 이게 6개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방법은 제목이 일일이 구한다. 이렇게 해도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게 2개씩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와, 똑같다. 5 곱하기 3 똑같다. 당연하지. 4 곱하기 3 똑같다. 당연하지. 얘네 둘 똑같다. 똑같은 게 2개씩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좋아. 여하튼 그렇다 치고 계산하는 거죠. 다 더하시면요 90수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근데 좀 약간 무식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별로 비추입니다. 비추.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2개씩 더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거 2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왼쪽에 있는 요 넓이하고 요 넓이 똑같잖아요. 왜 이래? 내 옷이 쓰고 있네요. 옷이 너무 넓어가지고 옷이 쓰느냐고 얘가 색칠을 안 했습니다. 이 2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있죠? 요건 좀 색칠도 괜찮을 것 같아. 간지날 것 같아. 좀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너무 예쁘다. 얘네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이 2개 있다. 짜잔! 곱하기 2 이렇게 쓸 거고요. 얘가 2개 있고요. 저기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 해볼까요? 자, 저기 뒤에 있는 거 하고 앞에 있는 게 똑같아요. 색깔 너무 예쁘다. 앞에 있는 거는 5 곱하기 3이죠. 이것도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5 곱하기 3 15지 한마디로. 그게 똑같이 2개 있다는 거야. 앞뒤로 똑같이 평행하고 합동이다. 그러면 더하기 5 곱하기 3이었나요? 걔네도 2개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2배 해줄 거예요. 내가 참았다가. 자, 이제 남았어. 좋아. 어디가 남았냐? 밑에 바닥하고요. 색깔 너무 예쁩니다. 투명하니까 다 비치네요. 못 살아. 이 2개가 또 똑같거든요. 5 곱하기 4. 5, 4, 20. 똑같지 않니? 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구하시는 분이 두 번째 분입니다. 현명하죠?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이것도. 자, 그래서 전부 다
두 개씩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산하셔도 답은 똑같이 94가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하면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은 보이는 면만 계산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면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배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다 일일이 그려드렸지만은 사실은 이거죠. 보이는 거를 보면은요. 먼저 요 넓이를 구한다. 그리고 이 넓이를 아까 이게 파란색이었나? 헷갈려. 이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칠하는 게 더 빨리 칠해지겠다. 두꺼워서. 이거를 구한다. 보이는 면만 구하는 거예요. 색칠 너무 예쁩니다. 자, 이제 또 보이는 면만 구한다. 이렇게. 그럼 보이는 면은 다 구했잖아요. 요 넓이 3개 더한 다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곱하기 뭐 한다고요? 곱하기 2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5잖냐, 4잖냐, 3이잖냐 라고 했을 때, 그죠? 노란색은 4 곱하기 3 요거고요. 뿅. 파란 거는 5 곱하기 3 요거고요. 뿅. 높이는 5 곱하기 4 요거죠. 뿅 해서 2배를 잊지 말아주세요. 2배 안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땡입니다. 전부 다 한 쌍씩 있는데 어떻게 얘들아. 한 쌍이면 2개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훨씬 또 이것도 효율적입니다. 그럼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것도 괜찮긴 해요. 이것도 강추라고 할게요. 선생님 강추 수학이니까 강추. 그렇지만 3번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발전이 쭉쭉쭉쭉 있을 사람이에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구할 때요. 아까 전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요. 뿅뿅뿅. 너무 많이 갔나요? 네, 전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개도를 보면은 요거로 이제 공부하시면 될 텐데 상자를 뜯는 거예요. 엄마 화장품 케이스를 뜯는 겁니다. 뜯는데 이렇게 뜯은 거죠. 그러면은 옆 넓이를 한꺼번에 구하는 거야. 나는 이거 옆에 있는 거 한꺼번에 구해야지. 한꺼번에 쫙. 왜냐면은 펼치고 보니까 옆에 있는 것도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를 한꺼번에 구해놓고 밑넓이 2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얘랑 얘랑은 똑같으니까 그냥 2개를 더하겠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엄청 중요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전개도를 펼친다 생각하시면요. 마치 병풍이 뭔지 아나요? 이렇게 뭐 제사 같은 거 지내실 때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커다란 종이 같은 거. 그걸 병풍이라고 하는데 얘를 병풍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위로 자를 거예요. 여기를 가위로 쭉 잘라요. 쭉 잘라가지고 쫙 펼치는데 얘가 5cm였죠. 그럼 그 옆은 4cm가 되고요. 좀 짧아야 될 텐데 약간 더 짧게 한번 해볼까나? 이렇게 4cm. 얘가 4cm가 됩니다. 왜냐면 5 옆에 4가 있었으니까요. 또 그 옆에 5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엔 좀 길게 그려줍니다. 5cm로 약간 오버하면서 좀 길게 그렸고요. 그 다음엔 여기 4cm가 될걸요. 그래서 얘는 또 약간 짧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괜찮죠? 너무 잘 그렸죠? 너무 잘 그렸어. 나도 알아.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전개도로 했을 때 똑바로 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똑바로 세우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바닥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끝났어. 아까 전에 우리 앞에 가가지고 구한 그 전개도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쵸? 가위로 잘랐습니다. 가위로 여기를 쭉 잘라가지고 칼로 툭툭 잘라가지고 쫙 펼친 그림을 그린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오면은 나도 5예요. 항상 한 다리 건너뛰어서 똑같잖아. 그래야 평행하니까요. 그러면 당신이 4면은 나도 4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옆넓이를 한꺼번에 구하려고 하는데 옆넓이라고 하는 것도 직사각형 생겼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거란 말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건데 가로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요. 더하면 되죠. 밑면의 둘레를. 그래서 5, 4, 5, 4.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8이 됩니다. 9 더하기 9니까요. 그래서 18이 되고 그럼 높이는 뭡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 높이는 아까 여기 3이라고 써있는 게 높이 아니겠어요?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요. 어차피 너나 똑같이 높이다, 키다. 얘가 3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옆넓이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옆넓이는요.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곱하기 3 하면은 이게 옆넓이가 완성. 옆에 있는 넓이 4개를 한 번에 훅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왔나요? 너무 궁금하죠? 얘가 밑면의 둘레입니다. 바닥에 있는 면에 둘레가 가로의 길이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하면은요. 얘가 5였죠? 얘가 4고 얘가 4고 또 얘가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봐. 빨초가 빨초가 되면서 이렇게 돼 있던 애가 두두두두두 이렇게 펼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밑면의 둘레가 어떻게 된 거야? 가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옆면의 넓이를 구할 때를 우리가 옆넓이라고 하거든. 옆넓이 전체를 구할 때는 이건데 공식으로 이거야.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옆넓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옆넓이는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다.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나요? 밑넓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밑넓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밑넓이 짠짠짠 똑같아. 쌍둥이. 자, 그래서 밑넓이를 따로 계산해 줄게요. 그럼 밑넓이는 얼마냐? 밑넓이는 5 곱하기 3. 밑에 거죠? 요 길이가 4랍니다. 요게 4예요. 얘랑 똑같아요. 그리고 바닥이기도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4니까 20이거든요. 이렇게 밑넓이 하나만 구하면 밑넓이 한 개는 20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겉넓이를 계산할 건데요. 겉넓이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밑넓이 곱하기 1을 해요. 밑넓이가 2개 있습니다. 왜냐? 이것도 밑넓이고요. 이것도 밑넓이에요. 그럼 어떤 학생은 얘는 밑넓이가 이해가 된다. 근데 얘가 왜 밑넓이냐? 얘는 윗넓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엎어버리면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밑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넓이 1개였고 겉넓이에는 밑넓이가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밑넓이가 얼마였냐? 18 곱하기 3이죠? 18의 3배 54였어요. 자, 그래서 밑넓이는 20이었죠? 옆넓이는 54죠? 여기다 대입할 건데 20이 2개 있다. 그리고 잊지 말자 54다. 그러니까 40 더하기 54니까 겉넓이가 94가 나와서 앞에서 푼 거랑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거 내가 강추라고 했잖아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올 때마다 전개도를 펼쳐갖고 그리는 거냐?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될라나 모르겠네요. 한번 붙여넣기. 짠. 됐어.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자, 여기에서 내가 세 번째 방식으로 뭐야? 가장 하이한 방식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방식으로, 발전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하려면요. 여기서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짜자, 짜자. 그리고 짠. 무슨 음표 같지 않나요? 음표? 4분음표. 우리 피아노 칠 때 하나 할 때 그 음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4분음표 같지 않나요? 이거를 구해주시면 옆넓이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옆넓이가 나온다니까요. 왜요? 이 밑면이 이렇게 붙어있던 애들이 두두두두두 이렇게 펼쳐지는 거니까 옆넓이가 나오지 않겠어? 따라서 이거의 겉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구해요. 이 겉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밑, 옆, 겉입니다. 발음이 더 어렵네요. 받침이. 밑, 옆, 겉 이렇게 밑, 옆, 겉 이렇게 써놔요. 나는요. 그럼 밑넓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번호마다 밑넓이야 이거. 4분음표에 5, 4, 20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옆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옆넓이는 여러분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고 곱하기 높이 하셔야 돼요. 4분음표 그리셔야 돼요.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하고 곱하기 3 한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얼마나 강조했니? 지금 오랜 시간 풀고 있는데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한마디로 밑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놓는 거예요. 나 54다. 구해놨어. 밑넓이도 구해놨지? 옆넓이도 구해놨어? 그러면 겉넓이 구할 때는 명심하세요. 이게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20이라고 쓰시는 거고요. 그러면 20이 2개 있다. 눈 있으면 봐라. 바닥도 있으면 천장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곱하기 1을 하고 옆넓이를 더해주시는 겁니다. 공식 한번 다시 체크.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입니다. 그걸 대입한 거예요. 그대로요. 자, 그랬더니 정답은 9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거든요. 좀 강조해 드렸는데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얘를 다시 펼치면 다시 위에 그림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겉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이거 3번으로 풀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어려운 문제냐면요. 여기에서요. 겉넓이 있죠, 밑넓이 있죠, 옆넓이 있죠. 지금 3개를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3개 중에서 2개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알려주고 얘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멋진 사람들은 이거를 쫙 써놓고 나서 기억난다 하고 식을 쫙 써. 그렇지.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지 라고 식을 써놓은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네모라고 처리하고 나서 네모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공식이죠.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다 이걸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 이 3번으로 공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순서가 있어요. 밑, 옆, 겉인데요. 밑넓이는 1개짜리. 옆넓이는 전체. 옆넓이 전체. 그리고 겉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잊지 말자. 밑넓이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육면체 겉넓이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 진육면체가 너무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쉽게 느껴져요. 그냥 껌입니다. 껌. 너무 쉬워요. 정육면체 겉넓이래요. 정육면체는요. 면이 몇 개로 되어 있죠?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정육면체. 여기가 6이잖아. 6. 6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 입체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이 6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3이래요. 그럼 아무거나 잘 보이는 걸로 해. 나 이걸로 할까? 뽕뽕뽕뽕. 3 곱하기 3. 9 아니요? 9. 9가 되겠죠? 9가 6개 있는 거지. 한 면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6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공식도 만들어줬네요.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곱하기 6이래요.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곱하기 6. 여기에서 요게 뭡니까? 한 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면 한 개. 한 면의 넓이다.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다? 6개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알려주고 겉넓이가 96제곱센티미터래요. 누가요? 어떤 정육면체의 겉넓이가요. 짠! 그렇다면 과연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한 모서리 길이 구할 수 있나요? 겉넓이가 96이라는 것은요. 이 6개, 1, 2, 3, 4, 5, 6개가 96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한 개는 얼마일까요? 한 개는 96 나누기 6입니다. 사이좋게 6개로 나눠 가져요. 좋게 한 개의 넓이는 96 나누기 6이다. 해서 16이 됐어요. 넓이는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한 모서리 길이가 얼마일까요? 풀어보세요. 어떤 친구는 8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8은 아니에요. 만약에 한 모서리 길이가 8이었다고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8이었다. 응? 그러면 넓이는
88에 64가 됩니다. 절대 16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개의 넓이가요. 16이 돼야만 합니다. 왜 이게 선택이 안 되죠? 나는 굵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됐어. 이 한 개의 넓이가 16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할 때는 과연 네모가 얼마일까요? 해가지고 16 나누기 2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8은 아닙니다. 이거는 더해서 16이 되는 게 아니라 곱해서 16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구구단 다 외웠잖아. 예전에. 옛날에 추억이 있잖아. 구구단의 추억. 뭐 곱하기 뭐가 16이죠? 물론 8 곱하기 2도 16이죠. 근데 똑같은 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4, 4, 16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개의 넓이가 16이 돼야 되니까 한 모서리 네모라고 잡아주면은 네모 곱하기 네모가 16이 돼야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4가 16이다. 따라서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다? 4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8, I입니다. 답은 4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고 하여튼간 이 페이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한 면의 넓이를 구해가지고요. 곱하기 6입니다. 6개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한 면의 넓이에서 곱하자 얼마를 6을 뭐 구할 때? 정육면체 건널비 구할 때 건널비를 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일일이 구한다. 일일이 구한다. 이런 거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여기서 8, 12, 6이 있잖아요. 밑에가 8인 것 같고요. 옆에가 6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가 12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을 위로 쓸까요? 보이는 걸로만 표현하면요. 이렇게요. 이렇게 3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씩 더 있겠죠? 얘가 좀 기니까 10 있을까? 8 쓰고 6 쓰고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26이 2개 있는 건가요? 50이다.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얘도 괜찮죠? 얘 전부 2개 있다. 보이는 거 내가 한 번 더 색칠해 볼게요. 재미지니까요. 자, 위에 있는 거 8, 밑에 있는 거 12, 이쪽에 있는 거 6. 예쁘네. 보이는 면만 3개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 거죠. 8 더하기 12 곱하기 6 이런 게 두 쌍이 두 쌍이라고 하면 안 되고 2개씩 있다. 한 쌍이 있다. 2개씩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도 26에다 2배 하는 거니까 52가 맞아요. 하지만 이 방법 우리 이거 말고 세화작업도 좋다고 했잖아요. 이걸 세화작업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그랬죠? 밑, 옆, 겉입니다. 밑, 옆, 겉. 이거 중요해요. 밑, 옆, 겉. 밑 넓이는 있잖아. 위에 거야. 그러니까 한 8. 옆 넓이는 있잖아. 옆 넓이는 있잖아. 옆 넓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음표를 그린다고 했죠? 음표. 그래서 얘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4, 2, 4, 2를 다 더하세요. 이거 곱하는 거 아니야? 4, 2, 4, 2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죠? 옆 넓이는요. 4, 2, 4, 2 곱하기 3 해서 6이니까 12. 12의 3배거든요. 그러니까 36이 나왔어요. 겉넓이를 구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다라고 해서 미리 위해서 구해놨죠? 8하고 36 구해놨단 말이야. 8이 2개 있고요. 36을 더해주세요. 16에 36을 더해주세요. 여전히 답은 똑같이 52가 되겠습니다.